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인천이 K리그2 무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빈 라운드를 거치며 13경기에서 11승 1무 1패라는 경이적인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K리그1 시절과 비교해 큰 이탈 없이 유지된 퀄리티 높은 스쿼드에 더해 지난해 최우수 감독을 수상한 윤정환 감독의 지도력이 더해져 압도적인 포스를 뽐내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늪이라 불리는 K리그2 무대를 인천이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공격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기본적으로 4-4-2 대형을 기반으로 플레이합니다. 최근 들어 베스트 11 멤버도 거의 고정된 상황인데요. 여기서 공격 시 좌우 풀백이 움직임을 달리 가져가며 이런 대형을 만들죠. 현재 재미를 보고 있는 3-3-4 형태로 공격을 펼칩니다. 여기서 공격의 포인트는 양측면 윙어입니다. K리그1 기준으로도 최상급 크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을 양쪽 모두 보유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을 핵심 공격 루트로 활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 보게 될 인천의 모든 공격은 측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인천이 어떻게 상대를 공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천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팀들은 깊게 내려앉아 플레이하는데요. 그리고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가 5백을 활용해 블록을 만들고 수비하죠. 이렇게 5-2-3의 형태로 수비하는 팀이 대부분입니다. 인천이 내려앉은 상대를 공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3-3-4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인천은 이 후방 6명이 상대의 2-3 블록에 맞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 포켓에서 움직이는 박승호를 주목해야 합니다. 인천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박승호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고자 하는데요. 5-2-3 형태로 수비하는 팀들의 대부분은 인천의 중원 진입을 1차적으로 봉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천은 이를 파괴하기 위한 준비된 패턴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약속된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으로 빠지며 상대를 끌고 내려오면서 박승호가 그 공간을 점유해 볼을 연계하는 건데요. 반대로 박승호의 움직임을 신경 쓰느라 이렇게 문지안을 놓치면 곧바로 공간이 열립니다. 인천이 중원에서 수적인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는 이지선다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도 박승호를 거쳐 같은 패턴으로 바로우에게 패스가 연결되죠. 이번엔 중앙이 아닌 측면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가 이동하면서 측면에서 2대2 게임을 시도하는 장면인데요. 이는 주로 김명순이 위치한 우측에서 이뤄집니다. 우풀백 김명수는 빌드 없이 안쪽으로 들어와 플레이하지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때는 제루소와 함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나눠 공략하는데요. 이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바로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명의 선수만으로 상대 측면을 허무는데요. 이런 2대2 플레이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유는 1대1 능력이 좋은 바로우나 제루소를 막기 위해서 상대팀들이 애초에 돌아서지 못하도록 강하고 빠른 대인 압박을 걸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거기서 생기는 공간을 역이용하는 셈이죠. 이러한 2대2 플레이에 한 명이 더 가세하게 되면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3자 플레이가 완성됩니다. 후방 미드필더 이명주가 이렇게 과감하게 전진하며 상대 공간을 파고드는데요. 상대의 밀집 수비 속에서도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기 위한 같은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측면 2대2 구도를 만들고 여기에 도와주러 오는 이명주의 전진까지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에서 기회를 창출해내죠. 결국 인천은 앞서 말한 3-3-4의 대형에서 수비의 균열을 내기 위해 상대 진영에선 한 명의 선수가 더 전방에 가담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윤정환 감독이 공격 상황에서 가장 선호하는 3-2-5의 대형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공격 방향에 있는 미드필더가 전진해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들은 상대 센터백 한 명을 자신에게 유인해 끌고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 인천은 그 뒤를 공략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박승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경현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상대 센터백의 시선을 끄는 사이 그 뒤를 파고드는 부지런한 움직임은 박승호가 담당합니다. 여기서도 민경현을 향해 끌려나가는 센터백의 뒤를 공략하면서 상대 라인을 완전히 허물었죠. 역습 상황에서도 이렇게 4명의 공격진에 더해서 빠르게 공격 방향에 있는 김명순이 올라와 전방 숫자를 늘려주며 균열을 만들고 득점까지 성공하죠. 결국 인천은 공격 상황에서 좌우 메잘라 역할을 하는 민경현과 김명순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기본으로 한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선 센터백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지난 부천전 경기 모습인데 앞서 봤던 다른 장면과 달리 부천은 박승호의 위치에 대한 대비가 돼 있습니다. 민경현이 측면으로 빠지고 그 공간을 박승호가 활용하려고 하지만 묶여있는 모습인데요. 대신 이 경기에서 인천은 이렇게 센터백의 전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측 센터백 김건희가 올라오면서 김명순이 제르소와의 연계가 아닌 직접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모습인데요. 상대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이렇게 쫓아가 잡는 모습이 보이죠. 인천은 센터백의 전진으로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시도하는데요. 김건희가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면 이곳에서의 숫자를 늘리며 상대 미드필더를 자신에게 고정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젠 김명순이 파고들 공간이 보이기 시작하죠. 반대쪽에 있는 이주용이 전진할 때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 나오는데요. 사실 현재 인천 축구에서 후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주용입니다. 이주용의 왼발을 활용해서 인천은 다채로운 공격을 시도하죠. 이주용도 올라와 공을 받아주면서 이런 수적 우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주용은 본인의 킥을 활용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상대 공간에 공을 떨궈주는데요. 자연스럽게 좌측면에서 활발하게 공간을 찾아다니는 박승호나 바로우를 겨냥한 킥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풀백이 본업인 이주용은 본인이 직접 얼리 코스도 가능한 선수죠. 내려앉는 상대를 공략하는 인천의 루트를 크게 다시 정리해보면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와 자유로운 박승호의 움직임을 통한 중앙 진입, 측면을 넓게 벌려놓는 2대2 싸움과 여기서 틈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제3자의 지원, 미드필더가 전진해 상대 수비라인과 동수를 맞추고 센터백 하나를 끌어내 그 뒷공간 공략, 센터백이 전진해 측면 수적 우위를 발생시킨 뒤 공간 확보,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가 내려앉는 경우가 아닌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걸어올 때 인천이 어떻게 맞대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인천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충남 아산전이 좋은 사례로 남았는데요. 충남 아산은 기본적으로 수비 시 5-2-3의 대응을 만드는 건 똑같았지만 높은 위치에서부터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오히려 인천의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나 다름없었죠. 인천은 이렇게 후방 6명에 더해 골키퍼까지 7명이 빌드업에 가담합니다. 아산이 압박하려는 5명보다 훨씬 많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채 패스기를 찾아가는데요. 이러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인천은 압박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풀어나옵니다. 상대의 압박을 끌어내고 많은 숫자를 바탕으로 손쉽게 풀어나오며 슈팅까지 연결하죠. 그리고 인천이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 진영까지 올라갈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좌우 윙어들이 연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높고 넓게 벌린 채 위치하고 공격 전개의 최종 연결고리는 무고사나 박승호, 이들 중앙자원이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이렇게 박승호나 무고사가 내려오고 이 둘은 뛸 준비만 하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잘 나타나는데 박승호와 무고사가 패스를 받아줄 공간을 찾고 제르소와 바로우는 넓게 벌린 채 뛰고 있죠. 이렇게 무고사나 박승호를 거쳐 풀어나오기만 하면 제르소와 바로우가 공간으로 뛰며 쉽게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인천의 베스트골로 꼽을 수 있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박승호를 연결고리 삼아 만들어낸 작품이죠.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자, 뒤집니다. 자, 바로 갑니다. 바로 좋은 패스요. 자, 제르소! 완벽한 카운터택! 그리고 사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내려앉든 올라오든 어떤 대응을 하든지 간에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공격 루트는 바로우와 제르소의 1대1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다이렉트하게 연결해 준 뒤 해결을 바라는 게 가장 손쉬운 공격 루트인데요.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았다가 반대로 크게 열어주면 순식간에 이들에게 1대1을 위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인천은 롱패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며 넓게 포진해 있는 이들에게 공을 전달하는데요. 공격이 전술적으로 풀리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크랙이 있다는 건 팀에 언제나 큰 도움이 되죠.
K리그 1에서도 통할 수 있는 두 명의 윙어는 K리그 2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설명한 인천의 모든 공격 루트와 패턴들은 이들 두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뽑아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인천은 K리그2에서 유례없는 독주 페이스를 이어가며 승격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작년에 비해 상대하는 팀들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인천 스스로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특히 인천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봐왔던 수동적 전술을 기반으로 한 축구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유기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즐기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축구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증명하고 있는 팀이 바로 인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